호감이 갔다가도 조금 별로인데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상대들은 모든 주어가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 위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를 알아가기도 전에 지레 그 사람을 놓게 되죠. 그래서 좀 미성숙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콘텐츠를 만들고 또 책을 쓰고 있는 히렌츠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사례 때문에 깨집니다. 자신의 속도를 상대에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30km로 달리는 차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앞섰어요. 내가 이 상대에게 너무 호감이 가기 때문에 나는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30km의 상대에게 100km를 재촉하면 30km는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혹은 이분 너무 빠른데? 나와 맞지 않는데? 상대를 알아가기도 전에 그 사람을 놓게 되죠. 그래서 호감이 갔다가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앞서고 상대가 호감이 가서 빨리 관계가 가까워지고 싶더라도요, 상대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속도를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관계의 진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미성숙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래요. 전두엽이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위주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뇌가 발달하면서 사회성이 생기고 우리는 타인을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미성숙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타인을 챙기거나 돌보는 그런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저하된 분들입니다. 특히 말을 할 때 모든 주어가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 위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뭐든지 본인 위주로 생각하네? 혹은 이해받지 못한다 라고 느끼고 지레 떠나버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타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타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갇혀있는 아이 말이죠. 미성숙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한 번쯤은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주어에 타인을 넣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화법을 활용하면서 계속 내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여기서 마땅히 성숙한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너무 내 얘기만 했다, 제동을 걸면서 타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쯤 자성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정함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이게 매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잠깐 호감 가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정하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행동이 그게 아니라면요, 다정함이 매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겠죠. 한마디로 다정함에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정함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 체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좀 힘든 시즌에는 다정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요, 체력 관리와 마음 관리입니다. 다정함이 일관되게 그리고 또 이어질 수 있으려면 일단 체력부터 운동을 통해서 다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마음까지 힘들고요, 짜증이 쉽게 나더라고요. 반대로 체력을 관리하면 조금 더 감정 컨트롤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지나치게 다정한 경우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희소한 재화 혹은 상대에게 끌려합니다. 그런데 이 다정함이 희소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상대에게 특히 실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격상 매우 다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친해지고 싶고 더 호감이 가서 특별함을 보이고 싶은 상대에게 더욱더 2배로 강약을 조절해서 잘해주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나에게 다정하지 않고 남에게만 다정한 경우 스스로도 체력 관리도 안 되고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정함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정한 척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사람들이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 자체의 매력으로 그렇게 승화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상황일 때 나는 어떤지, 내가 남을 위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돌보고 보듬는 것이 타인에게도 진심으로 다정함을 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괄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못합니다. 특히 말씀을 하실 때 의식의 흐름대로 모든 불필요한 정보를 다 넣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특히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좀 하이라이트 편집을 통해서 개선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맨 앞단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라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두에 던지면요,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지?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고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 선택입니다. 어휘가 너무나도 뻔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단어 선택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깊이가 없어 보이고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추천한다고 해볼게요. 야, 그 음식 진짜 맛있어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맛있는지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구체성을 넣어서 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 거길 꼭 가고 싶어집니다. 내가 맛집을 갔는데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올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 맛집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고 거의 인생 맛집인데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너무 맛있어랑 반복하는 것보다 나의 느낌, 감상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저는 부사를 빼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너무 진짜 정말과 같은 부사는 우리 말의 구체성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좋다만 반복할 경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 말투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속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속도로 사람을 대했을 때 편한지를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편안한 나만의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나의 속도를 정확하게 못 찾으셨을 경우에는 평소의 템포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행동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상대에게 친해지고 싶은 경우, 호감을 얻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이 너무나 잘 되었으면 하는 경우에도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져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분위기 있다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특히 나만의 페이스보다 말을 빨리 하고 행동을 빨리 할 경우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분위기 있는 사람 하면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내가 말을 했던 것보다 지금 마음이 급하다 하실 때는 조금 템포를 늦추시고 천천히 말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만의 분위기가 없고 너무나 좋은 사람을 우리는 소위 만만하다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나만의 페이스가 없고 타인에게 잘 휩쓸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도 웃고 넘어가거나 대응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닌 속도로 가는 상대를 붙잡아서 멈출 줄 알고 제동을 걸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줄 알더라고요. 특히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불쾌한 순간에 잠깐 멈춰서 혹시 그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서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분위기가 있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만의 아우라가 있는 다양한 연예인들과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PD 시절에 2년 넘게 100팀이 넘는 가수 그리고 아이돌 분들과 컨텐츠를 매주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력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매력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죠. 저처럼 유튜브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알면 좋은 이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내 속도를 찾을 수 있고 나다운 행동을 할 수 있고요.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 매력을 아는 5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라디오 DJ가 되었을 때 나는 몇 시의 DJ인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방송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 되게 쾌활하시고 밝은 톤의 분들이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점심이 되면 상당히 졸리고 식곤증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우리의 졸린 시간을 깨워주는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분들, 개그맨 같은 분들이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퇴근 시간으로 다가올수록 좀 정보성, 되게 진지하거나 되게 유익한 콘텐츠를 진행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밤이 될수록 사람들을 재워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좀 상당히 좀 느린 호흡에 편안한 호흡에 사람들이 많이 DJ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면요. 평소에 내가 말을 어떻게 했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몇 시의 사람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분위기, 나의 매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스페셜리스트인가 제너럴리스트인가입니다.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처럼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주제든 잘 끼어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알고 있는 제너럴리스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를 하실 때 나의 강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강점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너럴리스트 분들은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좀 인싸처럼 두루두루 어울리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페셜리스트들은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이야기할 때 전문성이 있는 본인만의 깊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자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점을 더 디벨롭해서 그것을 나만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지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매력과 분위기를 찾기 위해서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단점을 힌트로 한 나의 뾰족한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느리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장점으로 어떻게 바꿔서 나의 개성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것을 우아하다, 여유롭다로 바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지만 이걸 조금 더 괜찮게 다듬으면 이게 내 개성과 매력이 되고 나만의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요.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롤모델을 떠올려 보시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파악하실 수 있는 질문이 되는데요. 저는 제 롤모델을 늘 떠올렸을 경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항상 많으신 분들 혹은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을 제가 늘 언급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인생을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 레이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60대, 70대가 된 인생 선배님들이 그때까지도 멋있게 본인의 업적을 쌓고 있는 것을 보며 영감을 얻고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당장 성공하고 반짝하고 지는 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길게 가는 장인이 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되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속도를 찾는 방법이 되었고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을 형용사와 동사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동사부터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한다, 생각한다, 쓴다, 편집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형용사는 뭐가 있나요? 저는 뭐 따뜻하다, 섬세하다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형용사와 동사를 접목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생한 캐릭터가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나는 섬세하게 말한다, 따뜻하게 쓴다. 어떠세요? 어떤 캐릭터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를 접목해 보는 것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을 좀 직관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잡고 나의 개성을 강화하고 나라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다섯 번째 질문까지 꼭 한번 스스로 자문하시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시면요. 나만의 분위기를 찾고 개성을 찾고 매력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